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안전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운동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조사하고 예방해요입니다. 수업 전에 교과서와 필기구, 공책이나 A4용지를 준비해주세요. 수업은 교과서를 활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할 때 칸이 부족할 경우 개인적으로 준비한 공책이나 A4용지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운동시설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운동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사례를 조사하고 예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안전사고 사진을 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작성해보고, 운동시설 안전사고를 찾아보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보고 우리 학교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활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시작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안전사고 사진을 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화면의 사진을 봐주세요. 왼쪽 사진은 헬멧을 착용하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인데요. 오른쪽은 자전거 도로의 표시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두 장의 사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위험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생각했나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학교 근처 통복천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통복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통복천을 따라서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한쪽은 자전거 전용 도로이고요. 한쪽은 걷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요. 도보 전용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고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간에 자전거 도로에서 걷게 되면 어둡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걷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야 하고, 걷거나 달리기를 하려면 도보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복천 말고 배다리 저수지도 있어요. 배다리 저수지를 가보면 자전거는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 옆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위험하죠.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걷는 사람과 부딪히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사고를 찾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을 먼저 봅시다. 활동 1입니다. 운동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경험한 친구를 찾아 인터뷰하고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조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당장 경험한 친구를 찾아서 인터뷰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각자 인터넷 뉴스나 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보세요. 그 전에 교과서 124쪽 그림을 봅시다. 한 학생이 농구 골대에 매달려 있어요. 덩크슛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확대를 해보니까 농구 골대 림이 끊어져 있네요. 상당히 날카롭죠? 잡고 있던 골대를 놓다가 골대에 손을 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농구 골대도 얼마든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옆에 인터뷰 설문지를 함께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간이 농구대의 골대가 부러지며 손을 다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사고는 왜 일어났나요? 라고 하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저학년용 간이 농구 골대에 매달렸어요 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학교가 맨 처음 개교했을 때 분리수거장 뒤쪽 씨름장 옆에 농구 골대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끔 우리 학교에 와서 농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골대가 초등학생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점프를 뛰면 매달릴 수 있는 높이였어요. 덩크슛을 하려고 막 뛰어오다가 골대가 낮으니까 달려오는 속도에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위험하니까 매달리거나 덩크슛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농구를 했었습니다. 또 철봉이 있던 자리에는 정글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정글짐이 그 옆에 있긴 하는데요. 그 전에는 정글짐이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뜯어지더라고요. 페인트가 벗겨지면 날카로워서 자칫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또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는 녹이 슬어서 손으로 잡았을 때 날카로운 부분에 닿을 수도 있고요. 정글짐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발을 잘못 헛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인터뷰 설문지를 봅시다. 마지막을 보면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네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시설이 안전한지 또는 나에게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라고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운동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인터넷 뉴스나 신문에서 찾아보고 교과서 124쪽 활동 1의 인터뷰 설문지를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온 자료를 토대로 완성하면 됩니다. 꼭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다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줄넘기, 수영장, 탁구대, 농구골대, 자전거도로, 철봉, 배드민턴 코트, 인라인 스케이트, 걷기도로, 등산로, 풋살골대 총 10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키워드 중 한 개만 검색해도 다양한 안전사고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기입니다. 교과서 124쪽입니다. 활동 2를 보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운동시설을 자주 이용하나요? 등교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는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설 중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조사해서 교과서 124쪽 활동 2에 사진을 붙여보아요 부분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사진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그림 그릴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 무릎 꿇고 조사하는 남학생 사진까지 넓게 그려도 좋고 공책에 그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빈칸에 위치와 위험한 부분을 작성해 보세요. 활동 2는 여러분이 등교하면 학교와 체육관을 둘러보고 작성해도 됩니다. 반드시 해보세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활동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빠짐없이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보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 영상을 되돌려보고 꼭 확인하세요. 우리 학교 안전수칙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의 순서대로 만들면 됩니다. 안전수칙은 A4 용지에 만들어도 좋고 스케치북을 활용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안전수칙은
4월 20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수행평가를 보는 날 제출해도 좋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4월 20일 화요일까지 체육관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제출하세요. 중간에 거리두기가 조정되어서 등교 일정이 조정되면 조정되는 날짜에 맞게 다시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등교하는 날에 맞춰서 체육관에 와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수칙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아봐야 합니다. 교과서 125쪽을 보면 학교 운동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먼저 알아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수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과정은 해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과정부터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교과서를 보면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지금은 토의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이야기를 순서대로 해도 좋아요. 자유롭게 표현하되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 알아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과정은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고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만들어야겠죠. 학교 운동시설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체육 수업을 계속 체육관에서 했죠. 그러면 주로 체육관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중심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적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선생님이 이미지 파일을 따로 올려줄 테니까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온라인 수업에서는 운동시설과 안전, 중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수업 때 또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등교했을 때 체육 수업이 없어도 체육관에 오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궁금한 거 항상 물어보세요.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